안녕하세요. 저희는 능주고등학교 해염의 교육공과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온라인 수업인데요. 먼저 다른 나라의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블랙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수업 방식으로는 PPT와 녹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로 수업을 했다가 녹화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왓츠앱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조별 과제를 하고, 학교의 다양한 지원으로는 랩탑 렌트, 인터넷 액세스 지원, 음식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는 이번에 새로운 학습 시설 및 프로토콜을 도입하였다고 하고, 또 집에서 배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여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줌, 블랙보드랑 알캠퍼스 등 많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국의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먼저 초중고등학교는 패스대를 하고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또한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학교는 일부 등록금 반환도 해주고 있고, 여기는 선택적 패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학습의 문제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패턴의 변화로 초등학생의 학부모인 경우 자녀의 게임 시간, 휴대폰 이용 시간 등 자유 시간이 기존에 비해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와 소통 불가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긴장도가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학습량이 줄고 자녀가 임의적으로 진도로 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정한 서버 문제입니다. 서버가 너무 불안정해서 강의가 끊기기도 하고, 출석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거나, 학습 시 원강이 뜨지 않아 바로 무단결석 처리가 된다는 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악성 도메인 증가입니다. 최근 교육 플랫폼과 화상회의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격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공격자들은 사용자를 피싱 웹사이트를 이용해 그들의 계정을 탈취하는 등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온라인 수업에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할까요? 먼저 외국처럼 여러 종류의 온라인 수업만을 위한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다 편리하고 현재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자기기 지원과 같은 부분을 지금보다 더 확실히 보장하여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만을 위한 콘텐츠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만을 위한 콘텐츠에는 방식에 따른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 방식에 따른 유형, 두 번째는 설계 방식에 따른 유형, 세 번째는 촬영 방식에 따른 유형이 있습니다. 개발 방식에 따른 유형에는 일단 지식뱅크형이 있는데, 지식뱅크형은 원하는 부분만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자기주도 학습에 적합합니다. 교환 제시형에는 동영상과 교환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유형인데, 강의와 교환을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NS 게시판 토론형은 실시간으로 SNS 게시판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UI 반응형은 해상도에 따라 콘텐츠의 UI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학습 콘텐츠이고, 학습자의 편의에 따라 창의 크기나 레이아웃이 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 방식에 따른 유형에는 MOOC와 TED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유명 석학들의 강의를 활용해 최신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주고 보다 다양하고 고급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참여는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로 팀티칭은 2인의 교수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는 유형이고,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방식에 따른 유형에는 360VR이 있는데, 360도 VR을 이용하여 촬영한 강의 콘텐츠로 현장감과 입체감이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라이팅 모드는 교수님들의 전면 판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강의 콘텐츠이고 몰입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인터뷰 강의는 전문가들이 재직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에듀테크와 ICT 기반으로 공간 혁신이 계속되면서 변화해야 할 수업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해결 과제를 찾고 해외에서 우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한 뒤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해결 과제는 디지털 뉴딜 정책 활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머니즘의 약화와 쌍방향 소통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의 문제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변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활용 문제입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경기 회복 국가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부에선 디지털 교육,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과 학교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듀테크에 거액을 투자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공간 혁신을 진행하고 해외 학생과도 토론이 가능한 미래형 수업을 위해 ICT를 기반으로 장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공간 혁신을 진행하여 아고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게 지금 우리의 해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간 혁신, ICT 인프라 구축, 에듀테크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는 수업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민주고등학교 한 선생님도 공간 혁신을 하고 원탁형 책상에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혁신의 필요와 휴머니즘이 필요한 쌍방향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뉴딜 정책인데 여기 공간 혁신과 스마트 교실 두 개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저는 이제 수업 혁신의 필요와 휴머니즘과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교육으로 인한 변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디어는 일단 짧고 새로우면 자극적인 소식이어야 하고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하고 내재화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콘텐츠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휴머니즘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토론을 융합하는 수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하는 것이 리터러시 교육인데, 여기에 토론을 융합하여서 매체 비판을 한다면 정보 검열 및 이해 분석 능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이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해 테드 강의의 한 해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초점을 두고 과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강현실, 즉 VR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영상으로 과학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관심이 생겼고 진로 결정에 도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업의 진행 전에 탐구 분야의 인재분 한 분과 결합하여서 교육의 새로운 양식을 구축하고 접근성 및 협동 등등 하나하나 설계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증강현실 영상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였고, 영상을 보여주기 전 학생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추론해보고 근거를 얻어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였으며, 최종적 가설을 바탕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직접 확인하게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VR 특성에 걸맞게 자신의 눈으로 찾아보면서 탐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뇌리에 박히게 이렇게 형성평가도 만들었고, 후에 심화 학습까지 가능하도록 단단한 구성의 프로젝트식의 수업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출석과 응답률을 알아볼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치 없이도 바다의 역동성을 탐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이건 아주 어안이 방방했다. 학생들은 전적으로 참여했다 등의 학생들의 좋은 여론이 임하고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강연했던 교육 심리학자에 따르면 내재화에는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강현실 영상만 통해서 내재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학생들끼리 협동하고 가설을 세우고 프로젝트식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반복도도 있는 데다가 미디어를 통해 내재화 기간이 더 빨라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서도 잘하면 도입해볼 수 있을 만한 효율적인 교육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의 강사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 미디어 교육의 접목, 과학 교육 같이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켰는데도 하나도 모자란 부분 없이 구성이 알차며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효과를 정리하자면 토론을 통한 쌍방향 수업의 구축 가능, 정보 검열 및 정보 분석 능력 향상 가능,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이목을 끌고 내재화 기간도 짧아지고 휴머니즘의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신선함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교육에도 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학습 지도 틀로 방향성을 제시하자면 설정된 주제에 대해서 가설이나 주장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내며 ICT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보면서 중간중간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주장을 강화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고 교사는 후속활동과 내재화를 위한 형성평가 및 반복학습을 맞는다면 효율적으로 학습 내용이 내재화되고 미디어의 교육을 용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그런 진로들을 엮고 다양하게 엮어서 창의 융합형 교육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에듀테크의 활용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에듀테크란 무엇이고 에듀테크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먼저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해요. 다음, 에듀테크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등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실 재생을 높여주고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만들어진 실감형 콘텐츠를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 기기에 모두 작동되며 가상현실 콘텐츠는 자이로스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기기와 HMD를 활용하여 100%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수학 콘텐츠는 칸 아카데미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를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수학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들이 반응을 인공지능이 인식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학생들의 능력을 진단하고 학생에게 최적 과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개별로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버전으로 사이트와 앱이 오픈되어 더욱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AI 로봇 교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IoT 기업이 발명하여 북미 중남미의 수천 개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AI 선생님은 실제로 교사를 도와 학생들에게 함께 지식을 전달하고 있고 학생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는 수업이 아닌 학업 성취도가 가소들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 플랫폼 카웃은 교사가 퀴즈를 만들고 평가 결과를 스프레드 시트 형태로 받아볼 수 있고 양속적으로 맞추어 추가 점수를 보여야 하는데 게임 요소가 전복되어 학생들이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사용 가능하고 원격 가상 수업에도 학생들과 실시간 평가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듀테크의 활용에 대해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안녕. 오늘은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첫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먼저 장점이야. 주입식 교육으로 단기간에 학생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어. 많은 비율의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출 수 있어. 다음은 단점이야.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탐구력이 스스로 탐구를 하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단점이야. 또 경쟁 위주의 공부 방식으로 인해 대학 입학 후 전과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압력을 줌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로감과 우울증 비율이 높아. 또 여가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구분되지 않아. 두 번째 이야기. 다른 나라와 입시제도를 비교해볼까? 미국의 입시제도야. 대학 입학을 위해 창의적인 글 작성과 독특한 활동, 토의와 토론 등의 수업을 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학생 중심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자유로워. SAT 시험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어. 다음은 싱가포르야.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이 진행되고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돼. 수준별로 학교가 구분돼 적극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과 선생님 또는 카운슬러 사이에서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입시 시험에 우리나라 대학 입학 못지않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 세 번째 이야기. 입시 제도에 대한 학생 인권에 대해 알아볼게. 학생 인권은 어떻게 억압받고 있을까? 모든 수험생이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는 점과 이익을 보려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타인에게 동일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건인 쌍무성에 의해 억압받고 있어.
조건의 평등에 대해 알아볼게. 첫 번째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실력을 평가하는 수능이 본질을 잃어서 학생들에게 불평등해. 두 번째, 공부 능력이 아닌 한 학원 강사의 선정 능력을 평가하여 공정하지 못해. 세 번째, 입학 사정 관제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해. 쌍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억압받고 있을까? 수험생들은 제공이 불가능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며 변하여 대학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어. 네 번째 이야기. 입시제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첫 번째,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해 교사의 교육시설 설치자, 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을 배제해 교육관리기구 등의 공선제가 실현돼야 해. 두 번째, 대학 평준화. 고교 평준화 제도처럼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정책이야. 관련 법을 바꾸어 전국의 각종 공립대 및 사립제를 통폐합하고 학과별로 분리하거나 계열별로 분리하거나 통합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독일, 핀란드 등의 몇 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장단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다들 이해한 거 맞지? 그럼 안녕!